13년 동안 월세 살림에 친정 엄마한테 매일같이 인생 말아먹을 셈이야? 소리 듣던 가난한 웹툰 작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 용돈과 부모님 초상화를 들고 칠순 잔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엄마가 울면서 사과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임수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내면이 단단한 남편을 둔 아내죠. 사람 인생은 정말 무한 사계절 같아요. 어떤 해는 여름처럼 열정이 길고 어떤 해는 겨울처럼 혹독하고 길 수도 있죠. 그 긴 겨울을 버티는 건 결국 서로의 믿음 하나뿐이라는 걸 저는 17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대학 교양 수업이고 저는 경영학과 3학년, 현우는 만화 창작과 4학년 선배였어요. 조별 과제로 웹툰 기획안을 함께하게 됐는데 현우가 그린 첫 스케치 한 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선이 섬세하면서도 강하고 인물 눈빛마다 이야기가 살아있었거든요. 저는 그림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지만 그 그림만은 진짜 마음에 박혔어요. 현우는 가난한 자취생이었어요. 수원 쪽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입시 미술학원 강사와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계산서를 먼저 잡았죠. 오늘은 내가 쏠게. 나중에 웹툰 대박 나면 그때 다 갚으면 되잖아. 그렇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현우 자취방 냉장고를 몰래 채워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제가 만든 반찬으로 꽉 채웠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전화 왔어요. 수진아, 냉장고 열었는데 이거 다 네가 한 거지? 아, 고마워. 그런데 미안하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긴. 나중에 웹툰으로 대박 나면 그때 나 호강시켜주면 돼. 알았지? 응, 꼭 그럴게. 나만 믿어줘. 그날 현우가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집이야. 내가 만화가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소 팔고 논 팔아서 등록금 대주셨어. 동생은 공부 안 한다고 하루 공장에 취업해서 생활비 보태고 있고, 나 때문에 집안이 기울었는데도 한 번도 원망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나 꼭 성공해야 해. 부모님과 너한테 보답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딱 굳어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 사람이라면 어떤 겨울이 와도 끝까지 함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연애 4년, 현우는 밤새 스토리보드 수정하고 학원 끝나면 바로 작업실로 들어가고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면서 점점 더 확신했어요. 이 남자라면 정말 웹툰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봄을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너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뭐라고요? 월 수입이 얼마라고요? 엄마의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에게 첫 번째 큰 겨울을 불러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저는 현우에게 먼저 청혼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현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결혼을 해? 미래도 불투명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너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결혼이 뭐 대단한 거야? 힘들 때 손잡고 같이 버티는 거지. 오빠가 지금 제일 힘든 때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 이미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오빠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우리 엄마였어요. 현우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간 날, 엄마는 현우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더니 대뜸 물으셨어요. 자네 직업이 웹툰 작가라고?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월 1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안 돼. 결혼은 현실이야. 모은 돈도 없이 월세방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월 130이면 요즘 웹툰 작가 100명 중 1명 성공할까 말까 한다는데 너 진짜 인생 말아먹을 셈이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셨고 그날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귀하게 키운 딸을 나 같은 가난한 놈한테 주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서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할게. 현우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학원 강의 시간을 하루 더 늘리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엄마 얼굴을 비추고 아빠와는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자. 결국 아빠가 엄마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눈빛이 좋더라. 그림이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도 될 것 같고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부모가 왜 막아?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친정아빠가 도와주신 돈과 현우가 모은 돈을 합쳐서 경기도 수원에 보증금 5천에 월세 60짜리 작은 빌라 반전세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반전세라니 하며 연신 한숨을 쉬셨지만 저는 그 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도 제법 넓고 볕도 잘 들어왔거든요. 연애 4년 만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엔 둘이서만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가 첫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현우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나 웹툰 그만두고 회사 들어갈까 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길을 꿈꿔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빠,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오빠 꿈 포기시키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오빠는 그림에만 집중해.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사실 그때 친정엄마가 몰래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주셨다는 건 현우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알면 기댈 곳이 생겨서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엄마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첫째까지 굶겨 죽일 작정이냐? 내가 둘째 낳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반년 만에 복직한 저는 또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전화 너머로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집으로 찾아오셔서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반전세 집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으면서 어떻게 둘째를 낳아? 책임감 없는 것들아! 너희 진짜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냐? 현우는 그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소중한 선물이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힘내보자. 알았지? 그렇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친정 모임은 현우에게 지옥이 됐어요. 설날, 추석, 부모님 생신 때마다 친정 식구들이 모이면 형부와 제부만 극진히 대접받고 현우는 늘 구석자리였습니다. 엄마는 일부러 현우가 듣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큰 사위는 카페 7개나 돌리면서 골프장도 다니고 막내 사위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월급 두둑하게 받는데 우리 둘째 사위는 아직도 월세 살림에 그림만 그리고 있네. 에휴, 참. 그러고는 현우 앞에 굴비 한 점도 안 놓으시고 큰 소리로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것도 입이라고? 예술가가 이름 날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남들 다 성공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못 나가? 애들 엄마는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일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엄마는 현우를 노려보며 일부러 제부에게만 굴비를 더 퍼주셨습니다. 막내 사위, 이거 많이 먹게. 큰일 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지. 현우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인 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당신 그만하지 못하겠어? 하며 눈치를 주셔도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어때서? 13년째 월세 살림이면서 둘째까지 낳았으면 자기라도 정신 좀 차려야지. 집에 돌아오는 길 현우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것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포기할까 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오빠 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우리 아직 젊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서도 저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분간 친정 가지 말자. 오빠 기죽는 거 보기 너무 힘들어.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못 나서 장인 장모님께 딸이랑 손주들 얼굴도 못 보여드리면 어떡해. 장모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 알아. 게다가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용돈 보내고 주말에 농사 도와주는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사위가 되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현우가 너무 듬직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겨울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뒤 몰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겨울 속에서도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림, 내 인생과 너무 닮았구나. 한번 내 밑에서 배워볼 생각 없나? 그 한마디가 우리 13년 겨울을 끝내는 첫 번째 봄바람이었습니다. 형부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낸 그날 밤이었어요. 현우가 늦게 들어와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져 있더라고요. 여보, 기회가 왔어? 형부가 취미로 모으던 그림 때문에 알게 된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 유명한 웹툰 작가 선생님. 70이 넘으셨는데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대요. 현우는 그날 선생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이 소 팔고 논 팔아 등록금 대주신 이야기, 저 때문에 13년 동안 가난하게 버틴 이야기까지. 선생님은 한참 듣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나도 가족들이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덕에 여기까지 왔네. 자네 인생이 내 인생과 너무 닮았어. 한번 내 화실로 와서 배워보지 않겠나? 그 선생님은 제자 안 받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우의 그림 실력과 무엇보다 그 성품을 보고 결심하신 거라 하셨어요. 현우는 바로 대리운전과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선생님 화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그림에만 집중해. 내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 우리는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실망만 안겨줄까 봐서요. 그런데 기적처럼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날이 갈수록 현우의 그림을 좋게 보시더니 자신의 전시회에 현우 작품 몇 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여보, 내 그림 전부 팔렸대.
그날 현우가 전화로 소리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사람들이 아직 안 그린 내 그림도 사겠다고 5명이나 기다린대. 여보,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었어. 저는 전화기 너머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난방비 아끼려고 패딩 입고 지내던 겨울, 둘째 아이 가방 사주려고 언니한테 돈 빌렸던 날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아빠 칠순 잔치날이 왔어요. 현우는 아빠께 용돈 봉투를 드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처음으로 제 그림 팔아서 번 돈입니다. 500만 원. 아직은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곱절로 갚아드릴게요. 형부와 제부도 봉투를 드렸지만 현우 봉투는 수표 5장으로 제일 얇았죠. 엄마가 또 빈정거리려는 순간 현우가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건 웹툰 스타일로 그린 아빠와 엄마의 초상화였어요. 커다란 금태 액자 2개,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 엄마 초상화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둘째 사위 최현우 올림. 엄마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 다 압니다. 몰래 생활비 넣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오이지 무침만 가득 싸주신 거. 저희 집 냉장고에 오이지 무침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장모님이 저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현우를 꼭 안아주셨고 저와 언니, 동생까지 모두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13년 만에 우리 가족은 진짜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겨울은 끝났고 진짜 봄이 시작됐어요. 여보, 고마워.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그 한마디가 우리 17년 인생의 가장 따뜻한 결실이었습니다. 그 칠순 잔치 이후 1년이 지났고 남편은 이제 매달 플랫폼에서 연재 수익과 조회수 정산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화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점점 늘었고 내년에는 개인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시댁에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현우가 직접 통장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됐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전화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아들 정말 잘 키웠네. 이제 너희가 호강할 차례야. 그리고 얼마 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청약 당첨. 내후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요. 13년 만에 반전세 생활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현우는 선생님 화실을 나와 자신의 작업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드린다고 해요. 선생님은 현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성공은 내 덕이 아니야. 네 인내와 노력 그리고 내 곁에 든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그냥 물고만 터준 것뿐이야. 그리고 저희 아들, 이제 11살이 된 큰아이는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꼭 닮아 그림 솜씨가 정말 좋아요. 현우가 아들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그래도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아빠는 끝까지 응원해 줄게.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3년 전 그 가난한 자취생이 이제 제 아이에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제 저녁 현우가 식사를 하다 말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행운이야.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밥이나 먹어 하며 툭툭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코끝이 찡해져서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댁에도 친정에도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엄마는 이제 현우를 보면 우리 둘째 사위 왔어. 얼른 와서 앉게. 하시며 오이지 무침을 산처럼 쌓아주십니다. 아빠는 현우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위가 제일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진심으로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사계절 같아요. 긴 겨울이 끝나면 언젠가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17년 만에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사연이 지금 힘겨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제 오르막길 초입이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증명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꼭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